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조아영입니다. 저는 용원리 고분군을 대상으로 시공간적 전개 과정과 조형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구성은 발표문과 동일합니다. 무담은 시신의 매장이라는 것 외에도 산자와 주혼자를 분리하는 단절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매장 행위의 결과물로서 피장자 혹은 피장자가 속한 집단의 전체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무덤 조성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후손의 발복을 기원하는 풍수지리학적인 요소가 반영되거나 피장자의 생전 물품 등 같이 함께 부장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덤 연구는 무덤을 매개체로서 당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질서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무덤 연구는 묘제나 무장품의 형식학적인 연구를 통한 계보 파악과 피장자의 위계나 계층성을 파악하고 정치체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축조 과정이나 축조 결과 형성된 주변 경관 등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백제 고분에 대한 연구는 묘제와 부장품 중심으로 백제 영역 확대 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백제 묘제의 변화와 수용 양상에 기초하여서 지방 사회의 지역상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발표의 대상인 용원리 고분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용원리 고분군은 발굴 당시부터 다량 출토된 위세품류와 토강에서 석각, 석질로 이어지는 새로운 묘제 도입 과정 등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백제 초기 지배 계층의 세력 확장 등에 대한 등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용원리 고분군은 A, B, C, D 네 지구로 나뉘어서 발굴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B, C 지구에서 고분이 확인되었습니다. C 지구의 경우 석각 1기, 석실 1기 두 기만 확인되어서 본 발표는 B지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B지구에서는 약 150개 무덤이 집중적으로 조형되었습니다. 용원리 B지구에서는 토강묘와 석강묘 두 묘제가 확인되는데요. 토강묘는 총 137기가 조형되었고 능선의 정상부와 변상면에 조형되었습니다. 정축 방향은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하고 일상 배치를 이루는 가시적인 좀 규칙적인 배열 형상을 보입니다. 대부분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석강묘는 13기가 확인되었고 8기는 토강묘와 혼재되어서 조형되었으며 4기는 독립된 묘역을 형성해서 조형되었습니다. 특히 구호 석강묘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형되었고 흑유개수호 등 피장자의 위계를 드러낼 수 있는 유물이 다량 부장되었습니다. 대체로 토강묘에 비해서 유물 내용이 좋지만 모든 석강묘가 그렇진 않습니다. 또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시간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원리 고분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신발형 토기와 호호 세트를 이루고 있어서 그 세트 조합상에 대해서 조합상을 통해 좀 계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형 토기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서 동고비와 동체대경 대비 적용의 너비 해서 기준으로 A, B, C 3개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신발형 토기 분류안과 토기 조합상을 기준으로 1, 2, 3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기에서는 신발형 토기 A형과 호류가 함께 부장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2기에서는 신발형 토기 B, C형과 직구당경호, 강구호 등 백제 중앙형 토기가 유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기에서는 신발형 토기 C형과 소호가 새로운 기종이 확인되었는데요. 소호가 등장하면서 신발형 토기와 호 세트 관계에서 소호가 이를 대체하는 양상이 확인됩니다. 서쪽 능선 정상부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쪽 능선 정상부에서 무덤의 조형이 시작되어서 동쪽으로 점차 확장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기에서는 산발적으로 무덤이 좀 조형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2기로 되면서 선조형된 무덤에 잇대어서 열을 지어서 배치됩니다. 3기에서는 고분군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능선을 따라서 고분군이 조형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별 무덤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B지구에서는 토강묘와 석강묘 두 가지 모재가 나와서 확인되어서
돌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력이 필요하고 또 과학이나 실을 조성하는 데 특수한 기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로 석강묘의 피장자가 위기가 높을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용원리 고분군 내에서 확인된 석강묘는 대체로 소형이고 부장되는 유물도 소량이기 때문에 좀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을 검토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묘강의 바닥은 평면적인데요. 평면적은 대부분 8제곱미터 이하고 5.9제곱미터 이상은 석강묘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11호 석강묘의 경우에는 2.3 정도로 소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유물의 부장량은 묘강의 규모와 비례하며 유물의 부장 양상은 묘제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토기가 3점 이상 부장되는 사례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토강묘에서 많이 확인되는데요. 신발용 토기와 호 세트가 부장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철기의 부장량과 부장된 철기의 기종수는 묘강의 규모와 비례합니다. 신발용 토기와 호 세트가 부장되는데 착장품을 통해서 피장대의 두 양쪽에 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세트와 함께 부장되는 것은 흑색마연 토기나 광구장경호 등 고분군 내에서 좀 소량만 확인되는 기종이 함께 부장됩니다. 단경호나 옥류, 대옥류 등은 토기 세트와 반대편에 부장되고 있어 부장 위치에 따른 기종의 구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토기 세트와 함께 부장되는 기종은 소량만 확인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기종이 부장되는 것을 피장자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종별로 빈도 접수를 부여하여서 검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 방추차와 철제 무기류는 좀 두 가지는 이제 구분되어서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되는데요. 장축 방향이나 단축 방향이든 대체로 좀 나란히 배치되는 양상이 확인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속성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개의 그룹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그룹은 고분군 초기의 중심 묘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상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두양은 서양입니다. 토기 세트가 대체로 잘 지켜져서 부장되고 있고 일상으로 배치된 토강묘에 장축 방향이 조금 틀어진 소형의 토강묘들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토강묘들은 중심 열을 이루는 무덤이 조용 이후에 이제 후행하는 토강묘로 생각되고 중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 열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제 조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심 무덤이 조형되고 동쪽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횡방향의 열을 이루면서 조형되고 있는데 동쪽으로 확장이 마무리되면 당시 중심 무덤으로부터 서쪽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확인됩니다. 아그룹은 능선의 북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강묘와 석강묘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토강묘와 석강묘 간의 중복 관계가 확인됩니다. 다그룹은 마찬가지로 토강묘와 석강묘가 혼재되고 있고 낮은 해발고도상에 위치하며 밀집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능선을 따라 조형되고 있어 다른 그룹과는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그룹은 70에서 78호 토강묘가 일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토기 세트 부장이 동쪽에서는 좀 잘 지켜지다가 열에 서쪽으로 갈수록 좀 동쪽으로 갈수록 흐트러지는 양상이 확인되며 두양도 서로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두양이 놓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그룹에 비해서 조금 늦은 시기에 조형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그룹은 등고선과 좀 열상의 분포를 보여서 라그룹과 합쳐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형된 것일 뿐 열상의 배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좀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바그룹은 두 열의 무덤에 부장된 유물의 양과 질은 큰 차이가 없으나 유물의 부장 양상의 부장 방향이 좀 반대였습니다. 사그룹은 무덤이 산발적으로 조형된 이후에 개별 무덤을 중심으로 조형되었으나 일상의 배치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집단 묘역의 형성 과정에서 일상 배치를 보였던 것은 가라 그룹이고요. 능선의 하단부에 조형된 무덤은 상부에서 무덤의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된 이후에 외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원히 고분군의 조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모든 그룹에서 무덤의 조형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집단이 묘역에 옮겨가서 무덤을 조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룹 내에서 7개로 나뉘어봤던 그룹에서 다시 소근집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구분한 소근집을 다시 조형 단위로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형 단위를 기준으로 무덤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발적으로 무덤을 조형한 이후에 이때여 무덤을 조형하면서 일상으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위계가 높은 피상자의 무덤이 좀 독립되게 산발적으로 조형이 되고, 또 그에 잇대어서 무덤이 조형되면서 큰 하나의 고분군이 조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석강묘 내기는 독립된 모역에 형성되었습니다. 조형 단위는 공동생활에 영위했던 혈연이나 친족 집단 혹은 지연적인 유대관계의 주민 집단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강묘와 토강묘가 혼재하고 있는 양상은 이질적인 묘제의 등장을 지배층의 변화보다는 친연적인 관계 속의 유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석강묘 내기가 독립된 묘역에 형성되고 그 후 석각이 좀 단독 조형되는 것들은 보아 묘제의 유입과 개인 묘역에 대한 이식이 함께 유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원리 고분군은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유물 부장 양상이라든지 매냥 문화가 있었고, 일부 소군에서 속성을 변형하고 차별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매장 의례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소근집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부가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상의 차이는 한 집단 내에서 친족 집단이나 가까운 거리 주민 집단 등이 개별 조형 단위를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조형 원리로 이해하기보다는 다수의 조형 단위 간의 영향 관계에 주목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무덤의 열상 배치 또한 선행 무덤과의 관계에 주목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서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매장 문화가 존재하고 집단별 속성 변화에 따른 형상의 차이에 착안해서 조형 단위를 구분해보고자 했습니다. 그 구분한 조형 단위를 바탕으로 전개 과정과 조형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집단 간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현상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하나의 조형 원리로 고분군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다수의 조형 단위 간의 영향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백제의 고분 연구는 묘제와 부장품 중심으로 초기 백제 지배 세력의 영역 확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고 있고, 지역권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이 언제 백제의 영향하에 놓이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세력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이전 단계로서 지역 확장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현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 조형 단위별 영향 관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등을 보아 개별 고분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역상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민대학교 김길식입니다. 주로 이제 고분의 편년, 그리고 이제 이 고분의 어떤 묘제,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 이런 거에 소위 이제 중앙과 지방과의 차이, 공통점, 이런 거에 천착을 해가지고 대체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 이제 백제의 지방 지배 과정, 이런 이제 연구, 또 세부적으로는 대체로 이제 백제 고분의 편년, 그리고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편년, 이런 내용들로 이제 그간에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근데 이제 그런 연구에서 좀 진전된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천착한 게 지금 발표한 것과 같이 좀 지방 세력의 입장에서 또는 지방 고분에서 바라봤을 때 지방의 어떤 사회 변화 또는 그를 추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묘제가 이제 변화하고, 또 그 묘제가 지역의 입장에서 그런 전통이 기반이 돼서 이제 축소돼 나간다. 그런 내용들이 대체로 이 논문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자, 우선에 우리 그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상에서 몇 가지 이제 방법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점이랄까 여러 논평자분들이 이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여기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또는 뒷받침이 잘 안 되더라. 저도 이제 좀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김낙중 선생님께서 주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발표자께서 좀 새겨듣고 좀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 논의를 전개한 그 내용과 관련되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뭔가 자료 구사 또는 자료의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어야만 이제 본인의 논지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그 홍보식 선생님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소위 용원리 고분군 내에 소위 이제 무덤 또는 묘제의 세부적인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것을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제 토강묘라고 하는 그런 전체 개념으로 한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토강묘라고는 한 뭉뚱그리로 이야기했을 때 앞에 봤던 7개의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눠질 수 있는가? 묘제는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묘제는 어떤 집단의 정통성을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집단의 정통성을 반영하는 묘제가 과연 7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할 만큼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야만 한 지역 집단이 이 전체 고분군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집단 내에 여러 소집단들이 7개의 소그룹별 단위의 고분군을 이제 형성해 나갔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용원리 고분군에는 이제 여기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목관묘예요. 목관묘하고 석관묘, 수혈식 석관묘 이제 두 개가 있고 137개의 무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목관묘이고 나머지 13개가 이제 석관묘예요. 이것들이 이제 묘제 자체도 이제 다르지만 이제 축조 재료도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 역시도 좀 차이가 있다. 대체로 석관묘가 묘역이 크고 그 다음에 축조 공정도 복잡하고 또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 역시 장식대도라든지 여러 가지 마구라든지 이런 이 복반묘에서 출토되는 유물보다도 좀 위계가 높은 그런 유물들이 이제 있어서 이것들을 과연 하나의 동일 집단에 의해서 순차적인 묘제를 수용을 하면서 묘제가 변화해 갔던 또는 고분이 조형돼 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제사람 공통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 소위 이제 용원리 고분군의 이제 분포 상황을 보면은 7개의 소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거기에 고분의 배치 상태, 개별 고분의 배치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편령, 이 3기로 편령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 무덤에 부장된 토기를 중심으로 한 유물의 부장 양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7개 이제 시기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또는 배치 상태에 따라 가지고 7개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소위 이제 이런 7개의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논문의 결론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지역 내의 어떤 친족 집단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집단 속에 여러 소집단들이 이제 전체 고분을 형성했다는 그 논리가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기준이 되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소그룹으로 배치 상태로 이렇게 이제 묶을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보면은 또 열상 배치 구조를 보이면서 서로 쭉 아까 가하고 라 그게 이제 또 이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세밀한 분석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이 되지 않고는 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적이 됐어요.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연구가 앞으로 좀 더 진전된 연구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에서 좀 몇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린달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소위 용원리 고분군의 이제 성격이 뭔가 성격이 그러니까 이 성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격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자, 이 용원리 고분군이 천안 지역의 대표 고분군으로서 그 천안 지역의 지역 집단이 조영한 고분군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묘제와 출토 유물을 가지고 이 지역 집단에 의해서 이 용원리 고분군이 순차적으로 조형돼 나갔다.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 그 이야기가 되려면은 이 지역 집단의 대선 관계가 있어야 된다. 대선 관계가 있으려면은 그 이전 시기에 뭐 마한 시기가 되겠죠. 마한 시기에 이쪽 천안 지역의 묘제 분석이 기본이 돼야 된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천안 지역은 대체로 이제 묘제가 주구토학묘라고 하는 묘제가 이제 중심 묘제예요. 그리고 문헌적으로는 여기가 대체로 이제 마한 55국의 중심지인 목지국이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백제가 목지국 세력을 이렇게 이제 장악을 하고 지방 지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용원리 고분군이 사실 지금 천년된 연대상으로는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지방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 이후 시기에 이제 고분군이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 시기의 묘제 그것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됐을 때 지역에 기반을 둔 세력이 용원리 고분군으로 순차적으로 조형돼 나갔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좀 다음만에 이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설명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용원리 고분군이 소위 이제 백제의 지방 지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백제에 편입된 그런 지역에서 고분군이 형성이 됐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지역적인 이 전통, 지역 문화의 전통 또는 그 제지 세력에만 포인트를 줘가지고 고분군을 형성돼 나갔던 그게 이제 기본 바탕이 되지만 아시겠지만 아까 사진상에서 봤지만 백제 중앙 세력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여러 가지 흑천 마연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석강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셰품들, 장식대도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기왕의 용원리 고분군이 백제가 이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조성된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조성된 이 고분군인이 백제가 쪽 천안 지역을 지배하고 함에 따른 지배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변화 관계 이것들도 함께 천착됐을 때 이 논문이 좀 더 뭔가 이 중앙하고 관계 속에서도 변화되는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일변도의 대지 전통 어떤 묘제라든지 또
계속해서 이제 고분분이 조정되는 거기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석강묘라든지 소강묘, 목감묘에서 이제 공황 관련 유물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이 돼서 뭐랄까 이제 해석하고 좀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문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결국은 용언니 고분군이 이 유물의 편년 또는 유물의 부장 양상 또는 이 고분의 이제 배치 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7개의 소그룹으로 나뉘고, 그 7개의 소그룹이 천안 지역 용언니 그 일대에 있던 제지 세력이 혈연 또는 지연적인 어떤 그런 유대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고분군이 형성돼 나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단 말이에요. 뭐 사실 따지면은 혈연 지연 아니게 어렵겠어요. 고분이라는 게 사실은 이 소위 지역 집단의 정통성을 반영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묘제가 보수성이 가장 강한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까 분포 상태에서도 자세히 관찰하면은 거기에서 소위 우리가 친족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근거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면 열상 배치 관계를 서해에서 시작했다가 동으로 왔다가 다시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간다. 중심 무덤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간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좋은데, 통상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무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등모선에 평행하게 서지 않고 이제 등모선에 직교되기 위해서부터 아래 이렇게 이제 부분이 무덤이 형성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조성될 당시에는 무덤 숫자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배치 관계에 보면은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무덤 있는데 빡빡하게 넓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덤이 축조돼 나가는 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게 좀 맞지 않거든요. 그건 뭔가 이제 편년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또 그룹핑이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거의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친족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쪽 지역 집단이라는 게 소위 혈연적인 관계, 지연적인 관계가 있을 텐데, 무덤은 기본적으로 이제 혈연 관계가 중요시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친족으로 접근할 것이지, 아니면 좀 뭐 학계가 동족으로 접근할 것이지, 아니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뭐 문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용언니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 천안 지역의 그 주변에 많은 취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 마을에 사는 소위 요즘 같은 같은 성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선산에 와서 묻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 관계인지, 그것을 좀 더 묘제의 분포 상태, 예열 상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앞에 분석했던 여러 가지 부담금의 배치 상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소위 목반의 구조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할 텐데, 이것은 발굴 과정에서 못 밝혀서 저희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보완이 돼서 앞으로 연구에서는 좀 그런 기왕의 사회구조적인 이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니까 그런 내용들로 좀 앞으로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면은 좋은 연구 성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논평 마치겠습니다. 먼저 논평해주신 세 분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께서 물론 종합해서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그 논평 받고 이제 좀 생각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셨던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 자료가 좀 미비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13가지 속성을 뽑아서 다차원적 덮법이라든지 또 전밀표면 분석 등을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하였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생략을 해서 또 그런 좀 큰 구멍이
뚫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석사 논문에서도 좀 근거 자료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보완해서 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뭐 하나만 더. 영혼이 고분군 하면은 뭐 제가 이제 화성리 고분 발굴을 이제 했지만 화성리도 역시 등고선에 이게 평행하게 되어 있으면서 용원리보다 훨씬 듬성듬성해. 용원리 여기는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 그러니까 무덤 하나와 하나 사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m면 그러면 봉분이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하나. 봉분이 어떻게든 있었다고 생각이 해요. 야트막한 봉분이. 그 봉분을 그 봉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1m 간격으로 열상으로 배치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기존의 봉분 일부를 파먹고 들어가고 이 마치 이제 고분과 무덤과 무덤 사이가 열쇠고리 형태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가계가 될 수 있다 생각. 하나의 신족 집단 속에 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마한 단계의 소위 이제 주구 토각묘라는 것은 주구 범위를 경계한 분명한 이제 묘역이 있고, 소위 이제 방대형 봉분이 이제 크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 것은 대체로 뭐 15m, 20m 되는 것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무덤 배치 구조에서 용원리 고분군 같이 1m도 안 되게 다닥다닥 붙는 거, 이게 과연 뭐를 이야기할 것인가? 뭐를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해석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것은 대체로 백제가 이 지역을 지방 지배하면서 기존의 주구토각묘가 사라지고 단도로 매장되는 소위 토각묘라고 이야기하는 목각묘. 그러니까 목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각이 있어요. 목각. 그건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고분의 배치 관계가 봉분의 유무 이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전 시기에 마한 단계하고 이 시기에는 같은 지역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현격히 묘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쩌면 묘역이 훨씬 이전 시기에 비해 가지고 축소돼요. 축소되면서 집단화돼. 그게 뭘까? 그러면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백제가 이 지역을 지방 지배하면서 이 기존의 어떤 뭐랄까 결속관계 이런 것들이 좀 와해지고, 물론 이제 그것이 지방 통치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백제 중앙 입장에서 강화되는 입장이죠. 지방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와해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요. 그것이 앞에 기존에 이제 혈연 지연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추상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런 내용들.